안녕하세요. 썰TV 청취자 여러분. 저는 서울 용산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이제 곧 봄 날씨가 된다고 하는데 구독자분들 모두 잘 지내시는지요? 사연들을 보다 보니 참 많은 사연들이 있고 이런저런 일들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같이 울고 웃고 했던 사연자분들을 응원하며 오늘은 제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꺼내볼까 합니다. 남편이 될 뻔했던 남자친구,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결론적으로 파혼을 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너무 화내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저희 아빠께서는 누가 들어도 알만한 큰 선박회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로 가업처럼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 대신 저희 오빠가 그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가업을 물려받지 않을 딸이라 그런지 나름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외국도 항상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었고요. 갖고 싶은 건 여유롭게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경험들을 해오면서 저는 인터넷 쇼핑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수입해서 자파 같은 물건을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매출도 갈수록 점점 늘어나니 큰 걱정도 없었죠. 엄마 아빠께서도 자리를 잘 잡았다며 기특해 하셨고 저는 오롯이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저희 집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건 몇몇 친구들만 알았고 제가 말하고 다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지인의 지인으로 한 남자분을 소개받게 됩니다. 2살 연상이고 저와 잘 맞았던 사람이었어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났고 재미있었으니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사가 되려다가 아쉽게 되지 않고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형은 의사라고 했고요. 그렇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었죠. 전 그 사람 자체를 좋아했으니까요.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됐고 저희는 결혼 전제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도 인사를 정식으로 드렸고 저희끼리는 반반 결혼으로 합의도 본 상태였죠. 어머님과는 처음 인사드릴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결혼을 정식으로 준비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십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식 8개월 전쯤부터 있었던 일인데요. 하루는 전화가 와서 갑자기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의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바로 뛰어내려가자 어머님은 저를 한 부동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인사해. 여기 엄마 친구가 일하는 부동산이야. 이쪽은 우리 며느리 될 애야. 혜원이. 안녕하세요. 어머님 여기는 어쩐 일로? 너는 신혼집 좀 같이 봐주려고 왔지. 집 보는 거 만만치 않거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내가 같이 봐주면 좋잖아. 그럼. 우리 둘째가 벌써 장가 가는 거야? 아유, 세월 빠르다 빨라. 우리 혜원 씨는 봉 잡았어요? 그런 남자 없거든. 의사 될 뻔한 거 알죠? 아주 머리도 똑똑하다고. 형도 의사잖아. 의사 형제 됐으면 아주 세상에 이런 일이었을 텐데. 네, 알고 있어요. 그런 남자가 요새 어딨어. 떠받들고 살아야겠네. 직업도 뭐 의사 정도는 아닐 거 아니야. 그냥 집에서 일해. 우리 아들만은 못하지. 집 좀 보여줘봐. 괜찮은 곳 있다고 했잖아. 그래. 이쪽으로 오세요. 듣고 있는데 기분이 살살 나쁘더라고요. 지금 의사인 것도 아니고 의사 될 뻔하다가 직장인인 거 아닌가요? 똑똑한 사람인 것도 인정하고 제가 배울 점도 많은 사람인 건 아는데 아들보다 못하다는 말을 계속 들으니 유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집을 이곳저곳 보여주시는데 거의 30평, 40평 되는 집들이었어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큰 걸 원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유, 너무 작다. 누구 코에 붙여 이걸? 네? 아니, 저희한테는 너무 클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뭐가 커? 너무 작잖아. 한 3번 걸어가면 거실 끝나겠구만. 더 큰 곳으로 보여줘봐. 어머님은 그렇게 계속 큰 곳을 보여달라 하셨고, 72평까지 저희는 둘러봤어요. 결혼하고 둘이 살 건데 대체 72평까지는 왜 보시는 건지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롯이 다 저희 돈이 들어갈 거니까요. 아니, 어머니, 신혼집이 너무 커요. 저희는 정말 작게 시작하고 싶어요. 아기도 바로 가질 생각은 없어서 20평대로 보고 있었거든요. 힘드실 텐데 신혼집은 오빠랑 제가 한번 알아서 봐볼게요. 오늘 신경 써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래도 같이 골라야지 중요한 건데. 아무튼 이제 주말 내내 나랑 이렇게 다니자. 신혼집은 무조건 커야 해. 알았지? 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혹시 서로 반반 결혼할 것을 모르시는 건지. 분명 남자친구의 돈도 들어가야 할 텐데 말이에요. 저와 남자친구는 그 즈음부터 함께 살고 있었는데 오자마자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죠. 오빠, 근데 어머님한테 반반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어, 안 드렸어? 아직 못 드렸지. 왜? 오늘 무슨 집을 보여주신다고 날 데리고 가셨는데 자꾸 큰 집만 보시길래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은 하신 건가 했어. 반반 결혼을 모르신다라. 무조건 큰 집을 보셨는데 말씀하시는 걸 보니 동등하게 결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때 전 눈치챘죠. 저보고 그 큰 집을 내라는 건가 보다 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추측일 뿐이었고 확실한 건 아니었으니 무리한 억측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는 어머니께 별다르게 마주칠 일은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신혼집은 알아서 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뒤에 주말이었나? 저희는 예비 시댁으로 식사를 함께 하러 갔는데 그곳에는 예비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이 계셨죠. 처음 뵙는 거라 소개도 드리고 정식으로 인사도 드렸어요. 인상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동서 한영이에요. 말은 놓아도 되지?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인상도 똑 부러져 보이고 참 예쁘네. 네, 형님. 반겨주셔서 감사해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 일만 해서 심심했는데 자주 놀면 되겠다. 의사셔서 많이 바쁘시겠어요. 맛있는 거 제가 많이 하니까 같이 먹으러 가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머님이 한참을 바라보시다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참, 너희 둘한테 할 말이 좀 있는데 이제 며느리가 둘이 됐으니 안 지냈던 제사를 좀 지냈으면 한다. 사실 할 사람도 없고 내가 점점 몸이 아파서 못했었거든. 근데 친척들 눈치도 보이고 자꾸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이제야 딱 퍼즐이 완성이 된 것 같구나. 내가 날짜나 이런 건 줄 테니 맞춰서 음식을 반반 나눠서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아무튼 제사 다시 지낼 거야. 그런 줄 알아라. 네? 아니 어머님 제사 얘기는 아예 없으셨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이 집 식구가 된 거 아니야? 혜원이는 그렇다 쳐도 너는 이 집 식구가 된 지 오래되는데 뭘 그렇게 싫은 표정을 지어? 내가 무리한 요구한 건 아니잖아. 아니 그래도 갑자기 그 친지분들 음식까지 다 하기에는 저희들이 손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도 다 정성이다. 아, 오래 걸리면은 이틀 내내 준비하든지. 어머님은 막무가내였어요. 갑자기 제사를 지내자는 말씀을 하셨죠. 며느리가 둘이 되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면서요. 어머님은 계속해서 폭탄 선언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김장을 했으면 해. 여태까지 우리 김치 사 먹었잖아.
근데 친구네 집에서 며느리들이 다 같이 김장하고 수육해 먹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다 기분이 좋더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가족 화합 목적에서 말이야. 일석이조 아니겠어? 김장을요? 그래. 그냥 한국의 평범한 가정처럼 하자는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결혼했으면 출가 외인이다. 이쪽 따르는 게 맞지. 어머님은 김장까지도 다 같이 하자고 말씀하셨고 형님과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며느리가 둘이 된 거와 제사를 다시 하는 게 무슨 상관인 건지. 이건 대놓고 저희를 부려먹겠다는 소리와 다름이 없지 않나요? 그날 내내 화가 나서 저는 어머님 말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보니 형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오는 길에 저는 남자친구에게 마구 따지기 시작했어요. 오빠,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시집 온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제사가 다시 생겨? 난 한 번도 조상님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나 아직도 어떤 분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어. 형님도 완전 어리둥절한 표정이던데 이게 말이 돼? 아, 그러게. 우리 엄마가 가끔 그래. 괜히 하시는 말씀일 거야. 진짜 하겠냐? 그리고 김장은 또 어떻고 여태까지 다 사 먹었다며. 김장 같은 거 안 한다며. 근데 갑자기 무슨 가정 화합을 목적으로 김장을 해? 왜 갑자기 없는 일들을 다 만드시냐고. 출가 외에는 또 무슨 말씀이고. 이제 아예 내 친정은 버리고 시댁 가서 일만 하라는 거야? 아유, 혜원아.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우리 엄마 그냥 그렇게 말한 걸 거라니까.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씀 같아 보였어? 빈말 같았어? 당장 내일이라도 하실 것 같던데? 만약 그러셔도 어쩔 수 없잖아, 어른인데. 형수님은 아마 그냥 하실 거야. 여태까지 그러셨어. 너만 이해해주면 아마 다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냥 큰 소리 안 나오고 말이야. 뭐라고?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하기 전인데 제사, 김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엄마 편이라니. 제가 참으면 다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들으니 정말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너무 겁났어요. 드라마 영화에서 보던 고부 갈등의 주인공이 저일까봐. 그걸로 남편과 트러블이 생기는 주인공이 저일까봐 무서워지더라고요. 혼란스럽고 화도 많이 났었는데 어머님은 이에 멈추시지 않으셨죠. 정말 본인 아들이 너무 아깝기라도 했던지 제 뽕을 뽑으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교회로 잠깐 데리러 오라고 해서 제가 들렀는데 어머님께서는 갑자기 일을 시키더군요. 혜원아 왔니? 여기 나랑 같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오늘 교인 행사가 있어서 손이 좀 필요하거든. 거기 접시 먹은 거 다 설거지 좀 해라. 너 안 바쁘지? 그냥 집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일 처리할 게 좀 많아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바쁘지도 않으면서 바쁜 척은. 우리 아들이 진짜 바쁜 거지. 우리 아들은 의사 될 뻔해서 회사에서도 똑똑한 걸 아는 건지 아주 일이 많다고 했거든. 그렇게 돈을 벌어오는데 너는 이런 거라도 해야지. 안 그래? 얼른 저기 가서 짐 좀 옮기고 의자 좀 닦아. 어머님은 제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남자친구가 벌어온 돈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기분 나빠서 대충 걸레질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한 1시간쯤 지났을까? 쇼핑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집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싫은 말을 하기도 싫었지만 저는 가야 했으니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일이 생겨서 집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컴퓨터로 해야 하는 일이라서. 아니, 네가 무슨 일이 있냐? 그 쓸데없이 돈도 몇 푼 못 버는 일 하는 것보다 여기서 일하는 게 너가 복 받는 거야. 우리 아들 만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너도 남한테 베풀 줄 알아야지. 죄송해요, 어머님. 가봐야 해요. 저는 그렇게 급하게 집으로 향하는데 뒤에서는 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하시는 소리만이 울리더군요.
아이고, 참 좋은 며느리 얻었네. 의사 될 뻔한 남편 데리고 가는데 이 정도도 못해? 양심은 어디다 두고? 라고요. 저는 그렇게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걸레를 손에 들고 있던 제 자신도 너무 비참했고 제 뒤에다 대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시던 어머님에게도 화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이 결혼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마 어머님한테 말을 다 들으신 것 같았어요. 동서, 바빠? 집이야?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그냥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나 하고 집 앞 카페로 갈 테니까 잠깐 나올래? 형님은 전화를 주시고는 한 30분도 안 되어서 도착하셨고 저도 서둘러 카페로 향했습니다. 형님은 얼굴이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생각에 잠겨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앞으로 가서 앉아 인사를 드렸습니다. 형님, 어쩐 일이세요, 여기까지? 그냥 결혼 앞두고 이 생각 저 생각 많을 것 같아서 왔어. 사실 오늘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전화하는 걸 들었거든? 무슨 교회 가서 일을 도와드렸어? 뭐, 네, 갑자기 오라고 하셔서 저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갔더니 설거지를 하라고 하시질 않나. 의자도 다 손으로 닦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까진 제가 기분이 안 좋았어도 참고 있었는데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한다고 해도 무슨 일을 해야 하냐면서 계속 비꼬시고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오늘 저도 속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랬겠다. 나도 대충 남편 통해서 말 전해 들었거든?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서 얘기하려고 왔지. 근데 이 사람도 팔은 안으로 굽는지 자기 엄마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 다 참 어이가 없어서. 자기들은 안 당해봐서 모르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당한 게 많은데.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부동산도 불려다니고 교회도 불려다니고 저는 백수의 볼품없는 여자로 취급하시는데 너무 속상해요. 남자친구한테 말을 해도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고 제 편 들어주는 척 하다가 결국은 이해만 해주면 모두가 편하다라는 결론으로 가거든요. 남자들이 그렇더라고. 진짜 남의 편이라는 게 맞는 얘기 같아. 사실 내 얘기도 조금 하자면 내 남편은 의사잖아. 그러니까 어머님 콧대가 얼마나 높으셨겠어? 결국 집도 우리가 해갔어. 무조건 우리가 해가는 거 아니면 결혼을 못 시키겠다고 하더라고. 난 정말 순수하게 남편을 사랑하니까 우리 친정 고생시켜가면서 결혼을 했는데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더라.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힘들게 안 한 적이 없어. 뭐만 하면 당장 와서 수발을 들라고 하시질 않나.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냉장고 검사를 해보시질 않나. 근데 이번에 제사나 김장 얘기 듣는데 정말 너무하시다 싶더라. 무슨 종갓집도 아니고 갑자기 며느리가 둘이라고 생길 건 뭐야? 형님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주버님께서 또 직업도 좋으시니 얼마나 뭐라 하셨을지. 근데 도련님도 마찬가지야. 거의 의사 될 뻔한 건 사실이거든. 그걸로 아마 계속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맞지? 네, 맞아요. 거의 의사처럼 말씀하세요. 의사 될 뻔한 남편 데리고 가는데 이 정도도 못하냐고 하면서 계속 부리시고 그러시죠, 뭐. 그래서 말인데, 나 이상하게 동서한테 정이 가고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동생 같기도 하고, 사실 내 동생이랑도 닮았고. 그래서 내가 선 넘는 거 알아. 근데 결혼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떨지 정말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야. 난 동서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존중하지만 어머님이 워낙 별나셔서 크게 마음 상처 받을까봐 걱정이 되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주책인 거 알아. 미안해. 형님,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말씀해주시고 감사해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갔어요. 저만 알고 있고 생각도 깊이 해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은 정말 진심이셨어요. 진심으로 제가 결혼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하셨죠. 들어보니 형님이 다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정말 학을 뗄 정도로 고생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나가시면서 제사나 김장은 혼자 해도 되니 저보고 도망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여태까지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건 예산일이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남자친구와 마무리를 할 생각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마음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에겐 미안하지만 딱 봐도 어머님은 변하실 것 같지 않았고 이미 남자친구는 어머님 편만 들고 있었고요. 그렇게 시댁에 제 인생을 바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 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루는 어머님께서 점심을 같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남자친구와 함께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서 어머님은 충격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너희 신혼여행은 정했니? 아니요, 아직이요. 뭐 결혼 준비도 지금 잠시 정책이에요. 하도 생각할 게 많아서요. 그럼 어디로 갈 생각인데? 유럽? 미국? 글쎄요. 아마 휴양지로 가지 않을까요? 결혼하느라 좀 힘들었으니까 쉬려들 많이 가더라고요. 하와이나 괌이나 발리 같은 쪽으로요. 어머, 그래? 나 하와이 진짜 가고 싶었는데. 어머님 하와이 가고 싶으셨어요? 다음에 한번 모시고, 아니, 그럴 거 없다. 신혼여행을 같이 가자꾸나. 네? 신혼여행을요? 친구들한테도 다 같이 간다고 자랑해놨어. 사실 너희한테 좋은 거 아니니? 신혼여행 겸 효도여행인 거지. 이렇게 기회가 생기고 딱이지 뭐야. 이제 앞으로 날 부모로 모시게 될 텐데 그 시작은 신혼여행에서 하는 거지. 어때? 괜찮지? 그리고 혜원아, 너 외국이나 한번 가봤니? 나는 유럽 몇 군데 가봤어. 내가 너보다 많이 할 수도 있다. 아마 도움 될걸? 어머님, 아니 그래도 신혼여행이라는 건 신혼부부가 가는 건데요. 시댁 식구들 모시고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럴 순 없죠. 넌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싫다 하냐? 가서 내가 널 도와주기도 하고 좋은 건 다 같이 보고 그러면 되잖니. 하와이가 뭐 너 거야? 안 그래 아들? 네, 뭐 생각해 볼게요. 뭐? 생각? 저는 화가 나서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한테 말을 해서 몸이 안 좋으니 당장 집에 가고 싶다고 말을 했죠. 집에 가면서 그날 남자친구와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님이랑 신혼여행을 가겠다고? 어떻게 이 집은 정상이라는 게 없어? 뭐 그렇게 나쁜 제안 같지는 않던데. 그냥 같이 가면 엄마가 돈 한 푼 안 내시겠어? 아마 좋은 곳에서 묵으시려고 할 거고 그럼 우리 것도 내주시려고 할 거야. 필요 없어. 다 쓰러져가는 숙소에서 지내도 신혼부부끼리 있는 게 맞아. 신혼여행이 왜 신혼여행이겠니? 그리고 자꾸 나보고 왜 외국을 안 가봤지 않냐고 도와준대. 내가 왜 안 가봐? 유럽이고 미국이고 안 가본 곳이 없는데. 뭐 그냥 엄마가 하는 말이지 그건. 나도 커서 효도한 적 잘 없고 그냥 좋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 그냥 그렇게 하자. 우리만 따로 다니면 되잖아. 효도를 왜 신혼여행에서 해? 너가 따로 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네. 절대 안 돼. 남자친구는 또 엄마 편만 열심히 들었습니다. 효도를 못 해봤다면서 끝까지 신혼여행을 함께 가겠다고 우기는 남자친구. 저는 헤어짐을 결심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은 것 같았거든요. 집에 와서는 서로 냉전인 상태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저는 답답해서 집 밖으로 나와 친정아빠와 잠시 통화를 했어요. 이제 헤어질 마당에 다 털어놓기라도 하자라며 아빠에게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하자 아빠는 화를 참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오는 잘 생각했다. 그런 집이랑은 엮이지도 않는 게 좋겠구나.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해서. 내가 지금 전화한 것도 이번에 건물을 증여해 주려고 전화한 건데 내 딸을 놓치다니. 이건 어떠니? 아무렇지 않게 상견례 날짜를 잡자.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아빠께서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무조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상견례 날짜를 잡으라고 하셨고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렸죠. 여태까지 일들 때문에 아빠가 많이 충격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딸내미라 아빠가 많이 예뻐해 주셨거든요. 여태까지 뭐 했냐고 하면서 혼내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진 않으셨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게 남자친구한테 말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남자친구는 제가 온지도 모른 채 어머님과 크게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다 녹음을 했고요. 너가 나한테 그냥 아들이니? 너가 안타깝게 의사가 안 되긴 했지만 나한테는 의사나 다름없어. 그런데 아무한테나 시집 보낼 수는 없지. 혜원이한테 너는 과부란 아이다. 알지? 엄마라서 그렇지 뭐. 그건 제가 잘 모르지만 혜원이도 돈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저번에 슬쩍 서류 들춰봤는데 매출이 아주 좋더라고. 저한테는 말 잘 안 하는데 아마 저보다 돈 훨씬 많이 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놓칠 수가 있어야지. 나도 이득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봤자지. 집에서 그냥 일한다며. 회사에서 대접받고 일하는 너보다 어떻게 많이 벌 수가 있겠어. 너는 완전히 다른 몸이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시집 오기 전에 기 좀 죽여주고 내 말 좀 잘 듣게 만들려고 했더니 그렇게 바득바득 싫다고 하네. 결혼 전에 그렇게 만들어놔야 너도 편해. 중간에서 딴소리 안 듣는다고. 제사나 김장 다시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신혼여행도 같이 가는 걸로 알아봐. 네, 그래야죠. 신혼여행 같이 가는 게 뭐 어떻다고 좋기만 하겠구만. 그리고 엄마 말대로 이쪽 집에 시집 왔으면 제사나 김장하는 거 따라야죠. 아마 저랑 헤어지진 못할 거예요. 그래도 열이네라서요. 선을 보는 건 어때? 그냥 너 수준에 맞는 애로 말이야. 그러면 서로 편하지. 대화도 잘 통할 거고. 글쎄요. 그냥 저는 혜원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일단 매출부터 보고 얼마 버는지 정확히 안 뒤에 뭐래도 해야죠. 저랑 비슷하게 벌면 뭐 선이라도 볼까요? 그래, 그렇게 해. 대신 그 전까지는 딱히 일 벌이지 않으마. 너가 옆에서 슬쩍슬쩍 매출 확인도 해보고 폰으로 들어가보고 그렇게 해봐. 네, 그럴게요. 너무 엄마도 혜원이 몰아치지 마세요. 일단 상황 보자고요. 그러다가 혜원이 놓칠 수도 있잖아요. 둘의 전화가 거의 끝나가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남자친구는 또 아무렇지 않은 척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신혼여행은 잘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방금까지 제가 돈이 많은 것 같아서 헤어지기 아깝다던 사람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다니 정말 끔찍했어요. 그 뒤로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말하는 것마다 짜증이 났고 가식적으로 보이니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느라고 너무 힘들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 남자친구에게 상견례를 잡자고 말을 했어요. 남자친구는 옳다구나 하며 좋다고 했죠. 그렇게 날짜는 그 다음 주 주말로 잡히게 되었고 저는 미리 형님에게 말을 해야겠다 싶어서 연락을 드린 뒤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형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뭔데? 고민 많이 한 얼굴이네? 무슨 일 있어? 저 파혼하려고요. 아직 남자친구한테는 말 안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형님하고 얘기 나눈 뒤에 또 어머니께 가니까 무슨 신혼여행을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아, 진짜 너무하시다. 끝까지 변하시질 않으시네. 그래, 힘들 텐데 잘 생각했어. 사실 나도 이혼을 하려고 해. 네? 정말요? 음, 동서한테 말할 땐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 뒤에 흥신 썼었어 확인해보니까 내 남편 바람피고 있더라. 내가 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한 신혼집에서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아직 남편한테 말은 안 한 상태야. 어머,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남편이 바람피는 거 알고 계셨더라? 묻어준 거야. 수준 맞는 애 만나라고 그러시더니. 뒤로 알아보니까
시어머니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했던데? 아마 아들들은 모를걸? 아버님도 그렇고 뭘 믿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 형님, 그러면 우리 같이 터트려요. 다음 주 주말에 저 상견례 하는 척하면서 다 터트릴 예정이에요. 저희 아빠가 화가 나서 그렇게 하시고 싶다 하셨어요. 그날 같이 오세요. 와서 복수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럴까? 형님은 생각해 보신다 하셨고, 저는 위로를 해드렸어요. 이혼 결심까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응원한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엄마에게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지 아빠 혼자 자리에 나오셨고, 그렇게 저희는 서로 마주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그때까지도 얼마나 고자세를 유지하시던지 끝까지 의사가 될 뻔한 아들 데리고 기세가 등등하시더군요. 아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우리 의사 될 뻔한 아들 집하고 상견례 한다고 하니까 기분 좋으시죠? 이렇게 빨리 날짜도 잡으시고 많이 급하셨나 봐요. 예, 빨리 할 거 빨리 끝내면 좋으니까요. 아빠께서는 화를 꾹꾹 참으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대단한 아들 데리고 요구할 게 많으셨나 보더라고요. 제가 우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집은 그쪽에서 해주시는 거죠? 저희가 집을요? 저는 반반으로 한다고 들었는데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반반일 수가 있습니까? 조건 자체가 반반이 아닌데 어떻게 동등하게 결혼을 하냐고요. 저희 아들 이렇게 번듯하게 잘 자랐고 의사도 준비했던 앤데 그럼 그쪽에서 돈을 더 내고 데리고 가셔야 하는 게 맞죠? 대체 뭐가 동등하지 않다는 건지요? 저희는 그렇게 못합니다. 뭐라고요? 그 정도는 해야지 결혼을 시키지. 아니면 저도 결혼시키기 힘들죠? 다행이네요. 그럼 방혼시키시고 그렇게 해줄 며느리 얻으시면 되겠네요. 뭐라고요? 파혼이요? 누가 무서울 줄 아나? 파혼 얘기하면 집 안 살아도 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진짜 파혼을 할 거라니까요. 오늘도 그냥 상견례인 척하고 당신 얼굴이나 보러 나왔습니다. 얼마나 우리한테 못되게 굴었던지. 우린 어른 아닙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뭘요? 제가 뭘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요? 당신이 뭘 알아? 없는 집안이 있는 집 자식 데려갈 땐 그 정도 하는 거야. 뭘 알지도 못하면서.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신 채로 아빠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고 저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저기요. 파혼할 거라고요. 그 있는 집 자식 아줌마가 데리고 살라고요. 난 당신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 추호도 없어요. 당신이 하는 게 지금 정상 같으세요? 며느리가 둘이나 있다고 갑자기 없던 제사하고 김장이 생기는 게 맞나요? 원래 잘 사 먹잖아요. 종류별로 사 먹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부려먹고 싶어 하세요?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요? 의사 될 뻔한 거지. 공부를 의사 목표로 했던 거지. 의사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월급 300만 원도 못 받아요. 누가 보면 아줌마는 서울에서 건물 몇 채 있고 아들은 월천 넘게 버는 줄 알겠네. 아무도 그쪽 아들 사윗감으로 탐내지 않는다고요? 뭐? 너 말 다 했어? 출가 외인이라 이제 우리 규칙 따르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죠? 중간에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것 같다고 하면서 아들 불쌍하다고 부른 곳이 교회였잖아요. 가서 왜 걸레질을 시키세요? 그리고 바쁘다고 가봐야 한다는데 뒤야대 대고 뒷담하셨잖아요. 그게 며느리한테 할 행동이에요? 나이값 좀 하세요, 아줌마. 놀고 먹는 거 아니거든요? 너 엄마한테 왜 그래? 그런 애 아니잖아. 너도 잘 들어. 나 너네 엄마랑 너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거든? 너도 내 매출 궁금하다 그랬지? 내 매출 보고 헤어질지 말지 결정한다고 했잖아. 그거 보고 선 볼지 말지 결정한다며. 그래서 여기 뽑아왔어.
내 매출 보이지? 순수입도 보이고. 어떻게? 최소 너 3배인데. 잘 팔릴 땐 이것보다 더 벌어. 이게 정말이야? 너 이 정도로 잘 벌진 못했잖아. 조작이지, 어? 조작 같은 소리. 와서 확인해보던지 맘대로 해. 그리고 뭐? 신혼여행을 같이 갈 거라고? 헤어지진 못할 거라고? 증명됐지? 헤어질 수 있는 거? 그만두지 못해? 너가 막 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라고. 그래, 너가 돈 좀 버나 보다. 근데 집안은 어떤데? 우리 집보다 돈 많이 벌어? 그건 제가 말씀드리죠. 저도 준비성이 철저한지라 우리 딸처럼 매출표 다 빼왔어요. 저 선박회사 큰 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 아버지 때부터 내려왔으니 가업인 거죠. 이렇게 규모가 큰 줄은 모르셨죠? 어찌나 요새 호황인지 코로나 때 손해본 거 요새 다 복구했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집 사모님께서 큰 기업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를 못 알아보셨어요? 원래 부자는 부자를 다 알아보던데 자꾸 집안 하지 마시죠. 그쪽보다 잘 사는 사람들 놀렸거든요. 그러자 어머님은 사색이 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규모가 큰 기업인 줄 몰랐었겠죠. 이게 진짜예요? 이 기업이 지금 혜원이 아버님 거라고요? 이제야 혜원이 아버님이라는 소리를 듣네요. 니네 집안이라고 하시다가요. 저는 그렇게 큰 기업인 줄도 모르고 실수했습니다. 아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계속 기표고 그렇게 사세요. 방언은 시킬 거고 우리 딸 말대로 여기까지입니다. 다시는 별일 없었으면 합니다. 어머님, 남자친구, 그리고 아주버님은 사색이 된 채로 굳어 있었어요. 당황해서 얼굴도 빨개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갑자기 룸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와서 보니 바로 형님이셨습니다. 어머, 형님! 아니, 너가 여기 웬일이냐?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한 번에 모여서 얘기 다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기 너, 우리도 이혼해. 끝내자.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겠어. 뭐라고? 얘가 미쳤나? 네가 뭔데 우리 의사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어? 만들어도 우리가 너를 이혼녀로 만들어야지. 당신 바람 피고 있었더라? 두 집 살림하느라 얼마나 바빴어? 환자 진료도 보고 두 집 살림도 하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랐겠던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 증거가 궁금하면 여기 봐. 사진까지 다 가져왔으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네 집에 어떻게 했는데? 너네 엄마 너 의사라고 뻗팅길 때 나 너 사랑해서 집까지 해왔던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그 뒤엔 너네 엄마가 하라는 거 말 같지도 않아도 다 했어. 근데 너가 이렇게 날 배신해? 나쁜 놈.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아니 이 사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오해야 정말? 그럴 수도 있지. 남자가 여자 만난 거 가지고 큰 소리를 내기는.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바람 피고 있던 거 알고 계셨잖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생신 때마다 명품 갖고 싶다고 해서 해드리고 어디 데리러 오라고 하면 당장 가서 모시고 오고 했습니다. 근데 부잣집 며느리가 더 욕심나시던가요? 아 참, 어머님 돈 욕심 대단하세요. 저쪽 경기도 부지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셨던데 그거 아버님하고 아들들하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모를 텐데? 뭐라고? 엄마, 그게 진짜야? 투자? 얘가 오늘만 지어내고 그래. 내가 무슨 투자? 발뺌하지 마세요. 투자 사무실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찍혔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사무실 없어졌거든요. 사기예요. 집 담보대출 받으셔서 다 올인하셨던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야겠는데 구박했던 둘째 며느리가 그렇게 잘 살았네요. 이미 버스는 떠나가 버렸고요. 그리고 저도 이혼할 거예요. 아마 제가 유리하게 나오겠죠. 제가 뒤로 돈을 다 모으고 있었는데 남편은 알고 있나 몰라? 그렇게 귀한 아들들이랑 잘 살아보세요. 저는 상간녀 소송도 해야 해서 바빠서요, 이만. 그러자 남자친구가 어머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 진짜 너무하세요. 제 인생을 망쳐도 정도껏이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을 해오라고 해서 일을 크게 만드시고 왜 그렇게 구박하셨어요? 네? 제가 지켜보시라고 했잖아요. 제발요. 어머님은 상황 파악을 하셨는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다 잘못했다. 그나가, 그리고 혜원아, 한 번만 잘 생각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래, 엄마가 이렇게 잘못했다는데. 혜원아, 내가 잘못했어. 형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다 가족이잖아요.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이혼은 하지 말자, 어? 그렇게 빌고 있는 셋을 뒤로 하고 저와 형님은 밖으로 나와서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속이 아주 시원했죠. 저는 예약한 모든 곳을 취소를 했고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 형님께서는 바로 이혼소송에 들어갔고 집에서 아주버님을 쫓아냈다고 하더군요. 기여도가 인정되어서 위자료는 또 두둑하게 받았고요. 어머님은 전 재산을 사기당하게 맞았고 지금은 다른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제 남자친구는 충격에 일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다고 했고요. 제 일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매출이 아주 좋습니다. 형님하고도 언니 동생 하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서로 힘들 때마다 도와주는 친자매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둘이 항상 만나면 어머님이 왜 그렇게 못되게 구셨을까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항상 답은 모르겠다로 끝나곤 해요. 결혼하면 어땠을지 정말 끔찍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